25살의 지우는 겉보기에는 모든 것을 갖춘 재벌가의 아들이지만 어린 시절 형의 죽음이 남긴 깊은 트라우마와 공황장애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반면 23살의 수아는 부모님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하루 3군데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있죠. 이렇게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는 두 사람은 각자의 무거운 짐을 안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견뎌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뜻밖의 인연으로 만나 새로운 운명 앞에 서게 됩니다. 아침 7시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지훈이 눈을 떴습니다. 25살의 그는 겉보기엔 모든 것을 가진 듯 보이는 청년이었죠. 하지만 그의 가슴 깊은 곳에는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공황장애라는 무거운 짐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지훈의 아버지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을 이끄는 회장님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배경과는 달리 지훈은 항상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그 이유는 10년 전 그가 15살이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훈에게는 3살 위의 형 지성이 있었어요. 똑똑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형은 지훈에게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바쁘신 틈에도 항상 지훈을 챙겨주고 함께 놀아주던 소중한 형이었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밤 지훈이 형이 밤늦게 공부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15살의 지훈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세상을 다 잃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훈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갑자기 숨이 막히는 듯한 공포감이 찾아왔어요. 사람들 앞에 서기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렸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는 극도의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바로 공황장애의 시작이었죠. 오늘도 회사에 가야겠네. 지훈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경영 수업의 일환으로 아버지 회사의 말단 사원으로 위장 취업한 지 벌써 석 달째였어요. 형의 죽음 이후 더욱 엄격해진 아버지는 지훈이 강해지기를 바랐고 이런 경험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셨거든요. 하지만 지훈에게는 매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것도 회의에서 의견을 내는 것도 모든 게 힘들었어요. 자신은 늘 혼자라는 외로움과 또 누군가를 잃을 것 같은 두려움이 항상 마음 한구석에 자리하고 있었거든요. 한편 같은 시각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에서 수아가 분주하게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23살의 그녀는 부모님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하루에도 몇 개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처지였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카페 알바, 오후에는 식당 설거지, 저녁엔 편의점까지 3곳을 돌아야 했거든요. 엄마 아빠 약값이 또 올랐다고 하시네. 수아는 휴대폰 속 어머니의 문자를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곧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괜찮아, 열심히 하면 돼. 그녀의 부모님은 몇 년 전부터 지병으로 고생하고 계셨어요. 특히 아버지는 당뇨 합병증으로, 어머니는 관절염으로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외동딸인 수아가 모든 경제적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때로는 하루 3끼도 제대로 챙기지 못할 만큼 바쁜 일상이었지만 수아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이 그녀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힘이었거든요. 지훈과 수아, 이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물질적으론 풍족하지만 깊은 트라우마와 외로움에 시달리는 재벌가의 아들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적으론 어렵지만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한 평범한 여성이었어요. 하지만 운명이란 참 묘한 것이어서 곧 이 두 사람의 삶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얽히게 될 거라는 걸 그들은 아직 몰랐죠. 지훈은 정장을 입고 현관문을 나서며 오늘도 어김없이 형의 기억과 가슴 한구석의 불안감과 함께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수아 역시 낡은 운동화 끈을 단단히 묶으며 새로운 하루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며칠 뒤 화요일 아침 지훈은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회사에 일찍 도착해 마지막 점검을 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부터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평소보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출근 시간대라 그럴만했지만 지훈에게는 그 북적거림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어요. 숨이 점점 가빠오기 시작했고 손바닥에 땀이 맺혔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지훈은 속으로 자신을 달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공황장애의 전조 증상이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하고 마치 가슴에 돌덩이가 올려진 것 같은 답답함이 몰려왔습니다. 지하철 입구에 거의 다다랐을 때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었어요. 갑자기 현기증이 일면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주변 소음이 멀어지는 것 같았고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아니야, 지금은 안 돼. 지우는 간신히 길가 벤치로 향하려 했지만 결국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번화가 한복판에서 말이죠. 하지만 공황 상태에 빠진 그에게는 주변의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거든요. 지우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려 해도 공기가 폐로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았어요. 식은 땀이 이마와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고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수아는 첫 번째 알바인 카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10분 일찍 나선 덕분에 여유가 있었어요. 오늘은 새로 들어온 메뉴를 연습해야 해서 일찍 가려고 했거든요. 날씨가 정말 좋네. 수아는 맑은 하늘을 바라보며 기분 좋게 걸었습니다. 어제 편의점 알바에서 손님이 고생 많으세요라고 따뜻하게 말해준 게 아직도 기분을 좋게 만들었거든요. 그때 앞쪽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수아가 고개를 들어보니 길 한복판에 한 남성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지나쳐가고 있었어요. 어머, 저분이. 수아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가슴을 움켜쥐고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식은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수아가 지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들어 수아를 바라봤지만 제대로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수아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예전에 아르바이트하던 카페에서 비슷한 증상을 보인 손님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공황 발작이나 과호흡 증상 같아 보였어요. 잠깐만요, 천천히 숨 쉬세요. 수아는 자신의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옆에 있으니까 괜찮아요.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수아의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가 지훈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지훈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호흡을 도와줬어요. 하나, 둘, 셋. 천천히 내쉬세요. 하나, 둘, 셋. 몇 분이 지나자 지훈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아는 그동안 계속 지훈 곁에 있으면서 물을 조금씩 마시게 하고 진정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많이 괜찮아지셨나요? 수아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지훈은 이제야 제대로 그녀의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지훈이 가까스로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아직 떨리고 있었어요. 천만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수아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혹시 이런 일이 자주 있으세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때 수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카페 사장님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수아는 잠깐 전화를 받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알바 시간에 늦어서. 수아가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혼자 가실 수 있어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수아는 여전히 걱정스러워했어요. 결국 지훈이 완전히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훈은 수아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도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죠. 만약 수아가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된다면 어떨까 하는 걱정이 앞섰거든요. 회사에서도 지우는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직 수아의 모습만이 떠올랐죠. 그녀가 보여준 조건 없는 친절,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도와준 그 마음이 지훈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지훈 씨, 괜찮으세요? 옆자리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지훈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마음이 계속 흔들렸거든요. 수아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되면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면 언젠가는 자신의 정체가 들통날 게 뻔했습니다. 그때 수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한편 수아는 그날의 일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도운 것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가끔 그 청년의 슬픈 눈빛이 떠오르곤 했어요. 왠지 많이 외로워 보였거든요. 그 사람 괜찮아졌을까? 수아는 카페에서 알바를 하면서도 가끔 그날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예의를 지키려 했던 그의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분명 좋은 사람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지우는 며칠간 고민했습니다. 수아에게 감사 인사라도 해야 하는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관계가 시작될 텐데 그건 너무 위험한 일이었어요. 자신 같은 사람이 그녀의 순수한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지우는 거리를 두기로 결심했어요. 수아에게는 미안하지만 이게 서로에게 좋은 일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그녀를 그리워하고 있었죠. 그 따뜻했던 순간을 잊을 수가 없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나고 지우는 회사에서 평소보다 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회의에서도 의견을 내기를 주저했고 동료들과의 대화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런 지훈의 변화를 눈치챈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멘토 역할을 맡고 있던 박 부장이었죠. 박 부장은 50대 중반의 중년 남성으로 회사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뛰어나기로 유명했고 후배들을 아끼는 마음도 깊었어요. 지훈의 상태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단번에 알아차렸죠. 지훈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퇴근 시간이 되자 박 부장이 지훈을 조용한 곳으로 불렀습니다. 근처 카페에 앉아 커피를 주문한 후 박 부장이 입을 열었어요. 요즘 뭔가 고민이 있어 보이는데 괜찮습니까? 박 부장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그냥 개인적인 일로 조금 복잡해서요. 사람 일이라는 게 참 복잡하죠. 박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비슷한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지훈 씨,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훈이 고개를 들어 박 부장을 바라봤습니다. 진정한 경영자라면 사람의 마음을 보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읽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들여다봐야 해요. 박 부장의 말이 지훈의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진심으로 누군가를 대할 때 그 진심은 반드시 상대방에게 전해지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가짜 마음도 언젠가는 들통나게 마련이죠. 그날 밤 지훈은 박 부장의 말을 곱씹어 봤습니다. 수아가 보여준 따뜻한 진심을 계속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준 것뿐이었죠. 그 순수한 마음이 지훈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이틀 후 지훈은 우연히 수아가 일하는 카페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연이라고 하기엔 좀 억지스러웠어요.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 그녀를 보고 싶어 했거든요. 카페 창문 너머로 밝은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을 응대하는 수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며칠 더 지우는 용기를 내어 수아가 일하는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박 부장의 말을 떠올리며 진심을 전해보기로 마음먹었거든요. 어머, 그때 그분이시네요. 수아가 지훈을 알아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몸은 괜찮으세요? 네,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훈이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는데.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수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뭘 드릴까요? 지훈은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수아가 커피를 가져다 주며 잠깐 앉았습니다. 마침 손님이 많지 않은 시간이었거든요. 사실 그날 이후로 계속 생각이 났어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런 친절을 받아본 게 정말 오래간만이었거든요. 수아는 잠시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깊은 외로움을 읽을 수 있었어요. 혹시 많이 힘드신 일이 있으세요? 지훈은 망설였지만 결국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물론 재벌가 아들이라는 정체는 숨긴 채 공황장애와 외로움에 대해서만요. 수아는 진심으로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저도 힘든 일이 있어요. 수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모님께서 많이 아프셔서 병원비며 생활비며 벌어야 할 돈이 많거든요. 지우는 수아의 솔직함에 놀랐습니다.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거리낌 없이 털어놓는 그녀의 모습이 용감해 보였어요. 동시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지 짐작이 갔거든요. 하지만 괜찮아요. 수아가 밝게 웃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일이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분들도 만나게 되잖아요. 그 순간 지훈의 마음이 크게 움직였습니다. 수아의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따뜻한 성격에 점점 빠져들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어요. 자신이 숨기고 있는 진실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이 모든 상황을 몰래 지켜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훈의 아버지였어요. 회장님은 아들의 변화를 눈치채고 사람을 시켜 조사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수아라는 여성의 존재를 알게 되었죠. 지훈의 아버지인 회장님은 아들이 진심으로 수아를 좋아하는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과연 진짜 좋은 사람인지 아니면 지훈의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닌지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 수아가 세 번째 알바인 편의점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오늘도 하루를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내일은 아침 7시부터 카페 알바가 있어서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 했거든요. 그때 골목 어귀에서 허름한 옷을 입은 노인 한 분이 수아 앞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노숙자로 완벽하게 변장한 회장님이었죠. 며칠 전부터 수아의 동선을 파악해서 이 시간, 이 장소를 택한 거였어요. 아가씨, 미안한데. 회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기가 아닌 진짜 떨림이었어요.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시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혹시 도와줄 수 있을까요? 너무 배가 고파서. 수아는 잠시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늦은 시간에 갑자기 나타난 낯선 사람이라 경계심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노인의 초라한 모습과 간절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건 아니고요? 수아가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회장님의 옷차림을 자세히 보니 정말 며칠째 씻지 못한 것 같았고 신발도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그냥 며칠째 제대로 못 먹어서 그래요. 회장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연기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자신은 그동안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수아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늘 하루 3곳에서 일한 알바비가 들어 있었어요. 많지 않은 돈이었지만 수아에게는 내일 부모님 약값과 자신의 끼니를 해결할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이거라도 드세요. 수아가 10,000원짜리 2장을 꺼내 회장님께 건넸습니다. 저기 골목 끝에 저렴한 국밥집이 있어요. 지금도 문 열어두고 계실 거예요. 회장님은 그 순간 깊이 감동했습니다. 수아의 지갑을 훔쳐본 건 아니지만 그 안에 돈이 많지 않다는 걸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망설임 없이 나누어주는 모습이 진짜 순수해 보였어요. 하지만 회장님은 마지막 시험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고맙긴 한데. 회장님이 돈을 받고도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사실 이것만으론 부족해요. 더 줄 수는 없나요? 젊은 사람이 이 정도밖에 못 주나요? 순간 수아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선의로 도와줬는데 오히려 핀잔을 듣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화를 내는 대신 수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죄송해요, 할아버지. 수아가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상황이 넉넉하지 않아서. 하지만 제가 내일 점심으로 먹으려고 준비한 도시락이 하나 있는데 그걸 드릴까요? 회장님은 더욱 놀랐습니다. 돈을 더 달라고 하는 무례한 요구에도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끼니까지 나누어 주려 한다니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도시락 하나로는 어림없어요. 회장님이 더욱 심하게 굴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라더니 역시 그런가 보네요. 이때 수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화가 나서가 아니라 할아버지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하면 이런 말까지 하실까 싶어서였어요. 할아버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진심으로 누군가를 대하는 것은 조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게 달아서 죄송하지만 조건 없는 일이라고요? 회장님이 되물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수아의 진심을 확신하고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네. 수아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몇 년 전부터 많이 아프시거든요. 아버지는 당뇨 합병증으로, 어머니는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계세요. 수아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쉬었어요. 그동안의 힘들었던 기억들이 떠올랐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병원비도 생활비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수아의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길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를 도와주셨어요. 돈을 빌려주신 분도 계시고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신 분도 계시고. 회장님은 수아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자신은 그동안 이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반성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와드리고 싶어요. 수아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비록 많은 건 아니지만 그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순간 회장님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수아의 말에서 진짜 진심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이건 계산이나 속셈이 아닌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이었어요.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이었어요. 할아버지, 혹시 갈 곳이 없으시면. 수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근처에 무료 급식소가 있어요. 지금은 문을 닫았지만 내일 아침 7시부터 열어요. 제가 가는 길이니까 안내해 드릴게요. 회장님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런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계속 시험한다는 게 미안해졌거든요. 하지만 아직 정체를 밝힐 수는 없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가씨. 회장님이 진심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당신 같은 분이 있어서 이 세상이 아직 살만한 것 같네요. 이 모든 과정을 멀리서 지켜보던 지훈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부탁으로 만에 하나 위험한 상황이 생길까봐 뒤따라왔던 건데 수아의 모습을 보며 더욱 깊이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녀의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이 진짜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회장님은 지훈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아들아, 이제 알겠다.
그 아가씨는 진정한 마음의 부자구나. 지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 수아를 사랑해요. 하지만 제가 숨기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진정한 사랑이라면 진실을 말해야 한다. 회장님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아가씨라면 내 진심을 이해해 줄 거야. 오늘 내가 직접 확인했으니까. 며칠 후 지우는 용기를 내어 수아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아가 일하는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늘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았거든요. 지훈 씨. 수아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오셨네요. 수아 씨.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알바 끝나고 잠깐 시간 있으세요?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수아는 지훈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아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한강공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수아 씨, 사실 제가 숨기고 있던 것이 있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정체에 대해서. 지훈은 천천히 자신이 재벌가의 아들이라는 것, 회사에 위장 취업해 있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가 노숙자로 변장해서 수아를 테스트했다는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수아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점차 충격으로 변해갔어요. 그러니까 지훈 씨가 정말 재벌가 아들이라는 말씀이세요?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정말 죄송해요. 처음부터 거짓말을 한 것 같아서. 지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수아 씨에 대한 제 마음만은 진짜예요. 처음 길에서 저를 도와주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순간이 소중했어요. 수아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지훈과 진짜 지훈 사이의 거리감이 너무 컸어요. 하지만 그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려 보니 그의 외로움과 아픔만은 진짜였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지훈 씨. 수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놀랐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지훈 씨가 보여주신 마음들은 거짓이 아니었잖아요. 지훈이 고개를 들어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따뜻한 이해가 담겨 있었어요. 공황장애로 힘들어하시는 모습, 외로워하시는 모습, 그런 것들까지 연기할 수는 없잖아요. 수아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시는 그 진심 어린 눈빛도요. 지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아 씨, 정말 고마워요. 저 같은 사람을 이해해 주셔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수아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아예요. 지훈도 웃으며 그녀의 손을 맞잡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훈이에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몇 달이 지나고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지훈의 공황장애도 수아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 덕분에 많이 호전되었어요. 그리고 회장님은 약속대로 수아의 부모님께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지훈이 회장님께 인사했습니다. 아니다. 오히려 내가 고맙다. 회장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아 덕분에 너도 많이 밝아졌고 나도 진짜 소중한 게 뭔지 깨달았거든. 수아와 지훈은 이제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지위나 재산이 아닌 진정한 마음으로 말이죠.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함께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진정한 사랑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결말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